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늙음이다. 그렇다면 굳이 나이 드는 것에 거역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고 즐겁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마음을 기울이는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행복한 노년을 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덜어낼 것은 무엇인지, 또 빛나는 말년을 보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지, 이 책이 적어도 그 힌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스노 슌묘. 이 책의 제목은 심플하게 나이 드는 기쁨입니다. 마스노 슌묘 지음, 이정환 옮김. 몇 가지만 골라서 읽어보겠습니다. 1. 행동에 나타나는 아름다움과 기쁨.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과 기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화장이나 값비싼 브랜드 제품 때문이 아니다. 일부러 꾸미지도 않았는데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평온해진다. 그런 사람이 분출하는 아름다움과 기쁨은 행동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행동거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아름답고 기품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다. 불교의 가르침에 삼업을 정돈한다는 말이 있다. 세 가지 업을 정돈한다는 말인데 그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신업을 정돈한다는 것인데 이는 신체를 정돈하는 것이다. 우선 자세를 바르게 한다. 등을 곧게 펴고 얼굴을 들고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고 선다. 고양이처럼 등을 구부리고 땅을 내려다보며 걷지는 않는다. 앉아있을 때에도 등을 곧게 펴고 앉는다. 피곤할 때에는 편안하게 앉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올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쪽이 몸에는 더 도움이 된다. 편하다고 해서 나쁜 자세를 갖추면 결국 몸에 부담을 주고 피로도 제거되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배려하면서 움직임과 자세를 정돈해 가는 것이 신업을 정돈한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구업을 정돈한다인데 예쁜 말을 하도록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마음이 초조하면 말이 거칠어지기 쉽다. 가시 돋친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를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는 따뜻한 인간관계가 탄생할 리 없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심만 담겨 있으면 된다거나 엄격하고 냉정한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 인정이 깃들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설사 마음에 따뜻한 배려와 인정이 깔려 있다고 해도 냉정하고 거친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할 수 없다. 말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말을 하는 본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이라는 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구업을 정돈한다는 뜻이다. 자세를 올바르게 정돈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자. 이 신업과 구업을 정돈하면 마음도 저절로 정돈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업을 정돈한다는 것이다. 의업은
마음이 정돈이다. 한동안 마음을 정돈한다는 말이 꽤 유행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싶어 한다.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도 먼저 자세와 말을 정돈해야 한다. 사람은 아무래도 표면적인 부분에 마음이 끌린다. 따라서 기품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움도 등을 곧게 편 몸가짐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몸가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아름답고 기품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수밖에 없다. 행동과 말 그리고 마음을 잘 정돈하자. 그러면 불쾌한 일보다는 유쾌한 일들이 많고 미소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도 얻을 수 있다. 2. 생활 속에 약간의 불편함을 만든다. 세상이 매우 편해졌다. 세탁도 예전처럼 손빨래를 하지 않아도 세탁기에 던져 넣는 것만으로 깨끗이 할 수 있다. 빨래만 해주는 게 아니라 건조까지 해준다. 요즘 사람들은 빨래판을 잘 모르지만 나는 수행승이었던 시절 4와 9가 들어가는 날에는 빨래판을 이용해서 손빨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손빨래가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잘 알고 있다. 청소 역시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혼자 온 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처리해 준다. 외출을 할 경우에는 몇 걸음만 옮기면 전철이나 버스가 나타난다. 위아래로 이동을 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이동을 시켜준다. 그런 편리함에 완전히 익숙해진 우리는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불편함이나 비효율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편리함은 나쁜 것은 아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로 얻게 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로봇에 청소를 맡기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 보자. 우리는 편리함을 얻은 대신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선승들의 생활은 모든 것이 불편하다. 예를 들어 밭을 보유하고 있는 수행도장에서는 매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승이 밭에 가서 채소를 채취한다. 저녁 식사에 당근을 3개 사용한다면 3개의 당근만 뽑아온다. 그때그때 사용할 만큼의 채소만 조달하며 불필요한 채취는 하지 않는다. 수행승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일상생활이 수행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밭으로 채소를 채취하러 가는데 그 여정은 단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다.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기분 좋게 맑은 날도 있다. 바람이 강한 아침도 있고 땀이 저절로 배어나오는 무더운 날도 있다. 매일 아침 다른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바람과 기온을 피부로 느끼며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간이야말로 오늘도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끼게 해준다. 편리함은 매우 고마운 것이다. 그러나 편리함에 파묻혀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살아있다는 실감이 옅어진다. 그날 그날의 공기나 날씨, 기온, 바람, 햇살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맛보고 즐기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세탁이나 청소를 기계에 맡기고 있는 동안 우리의 감성이나 감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다. 한겨울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직접 방 청소를 하자. 양동이에 차가운 물을 담아 거기에 걸레를 넣고 빨아서 힘껏 쥐어 짜보자. 물이 차가운 온도에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부르르 떨릴 것이다. 왜 굳이 이렇게 걸레질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속았다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보자. 걸레질이 끝난 뒤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쾌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 상쾌한 느낌은 편리한 생활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청량감이다. 이런 감각이야말로 본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것이다. 편리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이 본래 갖추고 있는 감성이나 감각은 둔화되어 버린다. 일상생활 속에 약간의 불편함을 만들자. 그 불편함을 즐길 수 있게 되면 틀림없이 더 큰 기쁨을 실감할 수 있다. 3. 갈 곳과 할 일로 인생을 꾸민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갱년기를 지나면 55세 이후부터는 노년기를 맞는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 인생 중에서는 노년기가 가장 긴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와 비교하면 체력이나 시력, 청력이 떨어지거나 매일 쾌활하게 보낼 수 있는 기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긴 노년기를 할 수 없는 것만 보고 탄식하거나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나이를 먹으면 갈 곳과 할 일이 필요하다. 갈 곳은 오늘 갈 곳이다. 할 일은 오늘 할 일이다. 오늘 갈 장소와 오늘 할 일을 만드는 것이 노년기 생활을 아름답게 꾸며줄 것이다. 오늘 갈 곳을 스스로 만들어 보자. 외출은 병원에 갈 때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고 매일의 산책을 일과로 삼아 보면 어떨까? 나아가 어차피 산책을 할 바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함께 걷는다면 한층 더 즐거울 것이다. 산책의 습관화는 뜻밖으로 어려운 일이다. 약간 추운 날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아무래도 쉬고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도 동료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준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면서 산책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함께 살아가는 친구라는 유대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다. 구속이나 강요는 누구나 싫어한다. 가능하면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더더욱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 목적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든 하는 일 없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노년기에 가지는 목적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예를 든 산책이어도 좋고 주변 청소나 스쿼트 50회, 좋아하는 악기 연주여도 좋다. 오늘 갈 곳, 오늘 할 일을 즐기는 생활에는 틀림없이 좋은 친구와의 만남도 생긴다. 나아가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느낄 수 있다. 4.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오늘을 즐기기 위해. 일기일회라는 말이 있다.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일기라는 것은 사람의 일생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회는 단 한 번의 만남이라는 뜻이다. 아무리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같은 상황,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만날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순간은 평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만남이다. 이 세상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지금이라는 이 순간도 즉시 과거의 시간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지나쳐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의 만남이나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변한다. 오늘과 같은 날은 하루도 없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행동 범위도 좁아지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날의 반복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 담담한 일상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날을 지루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매일을 지루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간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 담담하게 하루하루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일상 속에 존재하는 일기일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정원에 뿌린 씨에서 싹이 나왔다. 쇼핑을 가는 길에 제비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어제보다 바람이 약간 차가워진 듯하다. 이런 식으로 작은 변화를 어제와는 다른 사건으로 몸과 마음으로 새롭게 느끼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하루하루의 생활을 지루하게 느끼는 이유는 일상의 평온한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큰 변화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장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다. 수많은 경험을 쌓다 보면 호기심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담담한 나날조차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호기심은 행복을 안겨주는 씨앗과 같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사건에 얼마나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행복의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일상생활은 담담하게 이어지는 매일의 연속이다. 특별한 사건은 없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런 일상생활 속에 평온한 행복이 존재한다. 오늘이라는 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온다. 두 번 다시 같은 날은 찾아오지 않는다. 이 귀중한 하루를 즐겁게 보낼 것인가 아니면 불평을 하면서 보낼 것인가 그것은 본인 하기 나름이다. 하루하루가 재미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변화를 다시 찾아보도록 하자. 5. 먼저 나부터 베푼다. 불교에 이타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다. 이타, 즉 타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가르침인데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뜻이다. 젊은 시절에는 아무래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쉽다. 달리 말하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힘이야말로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나이를 먹어 마음이 성숙해지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소중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쪽이 더 행복하다. 예를 들어 만두 한 개가 있다고 하자. 젊은 시절에는 가족이 먹기 전에 자신이 먹으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자녀나 손자 등 소중한 사람에게 망설임 없이 양보한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러나 맛있게 먹는 자녀들이나 손자들, 소중한 사람의 미소 띤 얼굴을 보는 쪽이 보다 큰 행복이 될 수 있다. 늙어서도 자신의 욕망만 앞세우는 사람은 자녀나 손자의 부러워하는 표정을 보면서도 태연히 만두를 자기 입 안으로 가져간다. 선의 세계에는 무심무작이라는 사고방식이 있다. 자신이 행하는 하나하나의 행위는 모두 무심이어야 하고 그 행위에 책략이나 계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 보답을 바라게 된다. 설사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 선의 세계에서는 보답이나 칭찬 등을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그 사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 맑고 청량한 삶을 발견한다. 서양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쪽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 행위에 걸맞은 보답이 돌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20만 원짜리 선물을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쪽에서 20만 원짜리 선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서양식 인간관계의 기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는 발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동양에는 기브 앤드 테이크가 아니라 나눔의 문화가 뿌리 깊게 존재한다. 맛있어 보이는 생선이 들어왔을 때 이웃 사람에게 3마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하자. 며칠 후 생선을 받은 이웃이 고구마를 가지고 온다. 이때 나는 생선을 3마리나 줬는데 저 사람은 고구마 몇 개만 가지고 오다니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다는 마음이다. 그것을 받은 상대방이 기뻐하는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 이미 보답은 충분히 받은 것이다. 진정한 나눔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다. 나이를 먹으면 마음도 성숙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끓어오르지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일을 생각하면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6. 불평, 불만을 내뱉고 싶을 때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3가지의 독인 탐, 진, 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 3가지의 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독인 탐은 탐욕의 탐이다. 즉 욕심이다. 인간은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다. 무엇인가 하나를 손에 넣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더욱 강렬한 욕망이 끓어오른다. 무력뿐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마음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 탐욕스러운 마음의 끝에는 만족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만 증가하기 때문에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이 늘어난다. 두 번째의 독인 진은 분노의 감정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퍼붓는다.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노를 자신의 마음에 가두어 둘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분노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으니까 그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화가 날 때는 밥 공기라도 던져서 부숴버리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정말로 화가 났을 때에는 물건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할수록 더 격해진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장 큰 능력은 시간이 지나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여유다. 세 번째 독인 치는 어리석음이다. 상식을 모르고 도덕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인간은 모두 어리석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 결국 일을 저지르고 이후에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런 경험은 누구에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아무리 인류가 진화를 해도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수많은 멋진 가르침이 있어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독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나이가 들어 너그러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세 가지 독은 없애도록 노력해보자.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 가지 독을 깨달았으면 나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의 베일로 몸을 감싸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그 독들을 뛰어보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불평이나 불만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6. 불평, 불만을 내뱉고 싶을 때. 불교에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세 가지의 독인 탐, 진, 치가 있다고 말한다. 이 세 가지의 독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독인 탐은 탐욕의 탐이다. 즉 욕심이다. 인간은 욕심을 충족시키면서 살고 있다. 무엇인가 하나를 손에 넣어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해 더욱 강렬한 욕망이 끓어오른다. 무력뿐 아니라 때로는 타인의 마음까지 손에 넣으려 한다. 탐욕스러운 마음의 끝에는 만족감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불만만 증가하기 때문에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불만이 늘어난다. 두 번째의 독인 진은 분노의 감정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일로 화를 내고 그 감정을 상대방에게 퍼붓는다.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분노의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분노를 자신의 마음에 가두어 둘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분노는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라앉으니까 그것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인간관계를 나쁘게 만든다. 화가 날 때는 밥 공기라도 던져서 부숴버리면 속이 시원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정말로 화가 났을 때에는 물건을 대상으로 화풀이를 할수록 더 격해진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가장 큰 능력은 시간이 지나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여유다. 세 번째 독인 치는 어리석음이다. 상식을 모르고 도덕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교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인간은 모두 어리석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붙여 결국 일을 저지르고 이후에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그런 경험은 누구에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정말 어리석은 존재다. 아무리 인류가 진화를 해도 기나긴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수많은 멋진 가르침이 있어도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간다. 아무리 긴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도 이 세 가지 독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 나이가 들어 너그러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세 가지 독은 없애도록 노력해 보자.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세 가지 독을 깨달았으면 나이라는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의 베일로 몸을 감싸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그 독들을 뛰어보내자. 그런 마음가짐을 갖추면 불평이나 불만은 자연스레 줄어든다. 불평, 불만은 세 가지 독의 표면에 드러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7. 자주 웃어서 건강 수명을 늘린다. 웃는 집에 복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다. 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고 즐거운 표정으로 웃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의미다. 사람은 즐거울 때 웃는다. 하지만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에도 웃을 수 있어야 길이 열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소리내어 웃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보아도 몸에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복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강한 복근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효과가 있다. 또 웃으면 전두엽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두엽은 이른바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뇌를 젊게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웃으면 행복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렇게 보면 웃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동물 중에서 웃을 수 있는 종족은 인간뿐이다. 그런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적극적으로 웃어야 하지 않을까. 간혹 큰 소리로 웃는 모습은 보기 흉하다거나 상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웃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도 즐거운 기분이 되듯 웃음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웃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단순하게 함께 모여 개그나 코미디를 보고 즐기는 시간을 프로그램으로 짜놓기도 한다. 혼자 보아도 재미있겠지만 함께 모여서 보면 그 효과는 몇 배로 증가한다. 혼자라면 그다지 재미있다고 느끼지 않아도 함께 보는 사람이 재미있다고 크게 웃으면 자기도 모르게 함께 웃음을 터뜨리게 된다. 시설에 따라서는 웃음 요가라는 것을 도입한 곳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모두가 함께 모여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이다. 특별히 재미있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함께 큰 소리로
웃어본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어리석은 행동이지 하고 화를 내는 노인도 있다.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유도를 따르다 보면 마지막에는 전원이 즐거운 표정으로 웃기 시작한다. 일단 웃으면 인생에 웃음이 넘치게 된다. 재미있으니까 웃는 경우도 있지만 웃는 동안에 점차 재미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웃도록 해보자.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감정의 활동이 둔화되기 때문에 특히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기쁨이나 즐거움은 마음속에 가두어두지 말고 마음껏 외부로 표출하자. 처음에는 매일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어보겠다고 의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언제든지 입을 한껏 벌리고 큰 소리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나이를 먹어도 유쾌하게 웃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웃자. 8. 매일의 작은 행복을 소중하게 여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행복은 대체 무엇일까? 만약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여행을 즐기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람에 따라 행복의 대상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다. 일상생활에는 그야말로 다양한 행복이 존재한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 근처 공원에 꽃이 피어 있는 것,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는 것, 그리운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어제 할 수 없었던 것을 오늘 할 수 있게 된 것,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는 것,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문장을 만나는 것, 무엇인가 아주 특별한 것이나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일상은 행복감에 쌓인다. 태양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빛을 뿌린다. 부드러운 바람은 모든 사람의 뺨을 쓸어준다. 그것을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 단지 그 차이만이 행복과 불행을 나눈다. 일시호일이라는 선어가 있다. 유명한 말이라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1년 동안에는 맑고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비가 계속 내려서 추적추적한 날도 있다. 1년 내내 맑은 날이 이어지는 경우는 없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맑은 날은 기분 좋은 날이고 비가 내리는 날은 기분이 무거운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을 행복과 불행으로 말한다면 맑은 날은 행복이고 비가 내리는 날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시호일이란 어떤 날이건 각각 장점이 있다는 의미다. 맑은 날은 즐거운 기분이 들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체험이 있다. 어느 쪽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라 각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장점이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자기 뜻대로 풀릴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즐거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다. 그래도 괴로운 일이 곧 불행은 아니다. 설사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날이어야 맛볼 수 있는 소중한 날이다. 그 앞에는 반드시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고통이나 슬픔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행복을 느끼는 마음을 기르자. 추울 때 따뜻한 욕조에 몸을 담그면 자기도 모르게 아, 행복해 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행복해질 수 있다. 9. 이 순간에 다시 감사할 것. 선어의 형직영단. 형체가 바르면 그림자도 바르다 라는 말이 있다. 모습이나 자세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그림자 역시 단정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그림자를 마음으로 바꾸면 모습이나 자세가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마음 역시 단정하다가 된다. 나아가 형체를 일상생활로 바꾸면 일상생활이 아름다우면 그 사람의 마음 역시 단정하다로 바꿀 수 있다.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보내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방 안의 공기를 바꾸면서 청소를 하자. 주방과 화장실을 깨끗하게 치우고 현관을 정비하고 물건이 흐트러져 있으면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다. 식사는 국 한 그릇, 반찬 3가지를 의식하여 차린다. 마음에 드는 그릇에 담아 식탁에 준비해 두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에 조용히 2 손을 모은다.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자세가 정돈되고 마음도 정비된다. 하나하나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정성을 다하자. 텔레비전을 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은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는 식사는 그 맛을 얼마나 즐길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청소는 얼마나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여 정성을 다해보자.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애정이 깃들고 삶이 보다 풍요롭게 바뀔 것이다. 방 안이 어느 정도 지저분해도 마음이 깨끗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지저분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선어의 대도통장안,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한나라에서 당나라 시대까지 도읍이었던 장안은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는 지역이었다. 그리고 장안으로 이어지는 길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즉 어떤 길을 걸어도 마지막에는 장안에 도착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다. 이 세상에 태어나 저 세상으로 여행을 떠날 때까지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인생을 보낸다. 바꾸어 말하면 인생은 항상 혼자 걷는 여행이다. 어떤 인생을 보낼 것인가를 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인생을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 역시 모두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질병에 걸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다는 행복을 깨닫는 것이다. 누구나 인생의 막을 내릴 때 아, 정말 멋진 인생이었어 라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바람이다. 어떤 길을 걷건 어떤 인생을 보내건 인간은 반드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모든 길이 장안으로 통하듯 모든 인생은 행복으로 이어진다.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일본의 마스노 슌묘 스님의 심플하게 나이 드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